여기도 지금 굉장히 뜨겁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인천 지역입니다. 지금 박남춘 후보 저 TV 토론에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저께 나온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 박남춘 후보가 30.4%, 그다음에 유정복 후보가 37.5%로 오차범위 밖에서 유정복 후보가 앞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나와서 이게 지금 같이 인천 지역 선거를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시너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유정복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네.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상의 언급량에서는 이제 박남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결과가 네.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지켜보고 싶습니다. 근데 5월 10일 이전까지는 사실 데이터상의 언급량이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네. 굉장히 근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붙어 있는데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박남춘의 언급량이 유정복의 언급량에 비해서 높아집니다. 그리고 5월 15일 같은 경우는 언급량에서 피크를 찍어요. 근데 그래요? 5월 15일이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봤더니 네. 이재명 후보하고 인천대공원에서 만났어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이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여론조사에서는 보니까 뭐 이재명 효과 없는 뭐 아닙니다. 네. 거꾸로 뭐 네. 벌어진 여론조사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또 그게 반영된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상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박남춘의 언급량이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5월 15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크를 찍는 언급량을 보였다. 그리고 5월 16일 이후의 상황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어떻게 나오나 네. 지켜봐야 될 상황 아닌가.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인천시장 후보의 결과는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관련한 그 여론조사가 벌려졌다 또는 또 좁혀졌다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조사 결과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박남춘 후보의 기사 언급량하고 언급량 비교를 좀 봤는데요. 이게 지금 박남춘 후보가 파란색, 그 다음에 그 유정복 후보가 주황색이거든요. 네. 박남춘 후보가 언급량에 있어서 진짜 15일 날 급등을 했네요. 맞습니다. 예. 예. 어쨌든 언급량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박남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박남춘 후보와 유정복 후보는 4년 전에도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시 한번 리턴 매치 예. 과정인데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 가지고 이제 뭐 연락에 피 터지게 싸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TV 토론 때 여기도 지금 그동안은 이제 유정복 후보가 좀 앞서는 조사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싱겁게 끝나나 생각이 들었는데 TV 토론 때 굉장히 강하게 두 후보가 맞부딪혔어요. 수도권 매립지 가지고 맞부딪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유정복 시장이 먼저 이걸 어떤 합의안을 인천의 매립지를 이용하는 걸로 합의안을 냈는데 박남춘 후보가 그 합의안을 깰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반대적인 입장으로 지금 맞섰습니다. 이게 향후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역시장 선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도권 매립지는 이제 유정복 후보에게는 감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남춘 후보에게는 득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인천 시민에게는 굉장히 오랜 동안의 어떤 수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완전히 전면에 드러나지 못한 이유들이 또 뭐냐면 인천에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니까 서울의 쓰레기를 왜 인천에다가 묻냐 이제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이게 쌓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폭발 지점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4년 전에 이 유정복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때 이 사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 서울, 인천, 그다음에 환경부, 그리고 그 경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 합의를 했는데 그 사자 합의에 이제 이 부족한 점들이 있는 인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매립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15%까지는 더 묻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박남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4년 전에 이런 합의 때문에 네. 인천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서울의 쓰레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득점 포인트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그게 그 발언 일시가 언젠지 그 TV 토론 일시가 좀 정확히 나와야지. 지금 최근에 2개 여론조사가 하나의 조사는 거의 오차범위 이내로 붙은 두 후보가 그 또 하나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이렇게 2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저는 이제 이게 TV 토론뿐만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초기에 인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질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됐다가 국민의힘이 됐다가 또 민주당이 됐다가 국민의힘이 됐다가 뭐 그리고 이 후보가 연속으로 당선된 경험 이게 재선 3선이 된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천의 초창기 때 보면은 어쨌든 현재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들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네. 최근에 어쨌든 붙는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TV 토론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분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스치로그 분석 발언자 연관 키워드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박남춘 후보 같은 경우 한동훈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왜 한동훈 2위, 이재명 3위?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인천을 다니면서 유세를 다니면서 이게 같이 연관어로 올라왔는 건가요? 이제 이재명이 3위로 되는 거는 좀 네. 이해가 가죠. 네. 어쨌든 뭐 이재명이 그 개항에서 나오면서 박남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원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네. 이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고 3위로 랭크되면서 실제로 이제 박남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한동훈이 이재명을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의문의 1승인데 네. 한동훈이 이긴 거는 이제 그 딸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 딸이 인천시장상을 받았다. 아, 그래서 올라왔군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인천시장상이 아니라 의장상이다. 예. 뭐 인천시의회인가 뭔가 무슨 그렇습니다. 의장상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박남춘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정정을 했죠.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정정한 걸 최근에 다시 재정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네.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그래 인천시장상은 아니었어. 맞아. 근데 인천시의회 의장상이었어. 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2주 동안의 박남춘 키워드에서 보면은 한동훈 연관된 키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장녀, 네. 뭐 의장상, 의장상. 예 그리고 사실관계, 사실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동훈과의 연관되어진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박남춘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득과 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대척점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으로 인식된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이 분명하게 다시 말해서 중도층을 이렇게 끌어들이기보다는 지지층을 확고히 결집시키는데 효력을 더 많이 이제 발휘할 것이다. 특히 또 이재명이 결합하면서 이재명 지지 세력, 민주당 지지 세력들의 결집도가 높아질 것이다. 근데 이게 네.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대선 같이 이제 투표율이 80%까지 되는 경우에는 이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6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인천시장도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정복 후보도 보면은 이 연관 키워드 보면은 이재명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네. 지금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남춘에도 3위, 유정복 네. 후보에게도 2위 이렇게 지금 네.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물포 올라왔는데 유정복 후보가 둘 다 저기 박남춘 후보하고 다 재물포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재물포 부분에 대해서는 이 뱃속에서부터 인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뭐 그게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그게 경쟁 포인트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득점 포인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박남춘도 인천 사람, 재물포입니다. 그렇죠. 예, 인천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 인사들이 보면은 이제 인천 출신 아닌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정복 후보의 이런 경쟁 포인트가 이게 득점화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같이 뭐 그렇게 생각이 비슷한 듭니다. 네. 너나 나나 마찬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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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다음 그 이정미 후보의 연관 키워드 보는데 일단은 이 3인 후보에게 공통으로 나타난 상당히 좀 상위 링크에 나타난 게 그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타전이라는 게 이제 저기 이정미 후보 쪽 연관 키워드로 나왔는데요. 이게 진짜 굉장히 인천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정미 후보의 키워드들에서 보면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 그다음에 매립지, 네. 그리고 난타전, 네. 점입 가경, 매립지 대책 이 부분이 전부 다 그 토론회에서 나온 수도권 매립지 대책을 가지고 어떤 싸웠던 이제 이 내용들의 반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정미 후보의 어떤 그 뭐랄까 이제 그 정책적 측면에서의 득점 포인트일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굉장히 이제 끈기 있게 이렇게 지역에 대한 어떤 뭐 그 기반을 가지고 그 지역 정책에 대한 어떤 공약들을 생산해내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득점 포인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뭐 이정미 후보가 어떻게 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렇게 뭐 합칠 수 있냐,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 사실 화두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심상정 후보를 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색깔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대중적 정서일 텐데 정의당이 정말 원하는 정의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정의당의 존재감은 지난 대선 이후로 완전히 많이 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근데 이정미 후보가 ARS 조사에서는 한 4에서 5%그 강용석 후보와 비슷한 그런 네. 정도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었는데 네. 어저께 방송 3사 조사에서는 3.6%로 네.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숫자면은 이게 만약에 박남춘 후보에게 올 수 있으면은 상당히 또 기선제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럼요. 숫자거든요. 예, 네. 그럼요. 그리고 뭐 이정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유정복 후보에게 가기는 쉽지는 않을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뭐 네. 그 강용석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저기 김동연 후보에게 가기 쉽지 아니요, 않- 갈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그 퍼센트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정미 후보의 어떤 앞으로의 전략, 정의당의 앞으로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묻어날 텐데 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지금 그 유정복 후보는 그 인천을 천지개벽하겠다 뉴 홍콩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은 반면에 박남춘 후보는 공공은행을 설립해서 지역경제 100조 도시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내걸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어필하고 있어요. 어느 후보가 조금 더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의 공약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이 두 공약 모두 다 저는 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역시 생각이 수도권 매립지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 좀 급조된 듯한 느낌이 좀 분명히 좀 나오죠. 네. 이 워딩 자체가 뭐 100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이 표현 자체가 이게 뭐 선거용 아니야? 이제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딱 주는 거여서 유권자들에게 이걸로 어떤 메시지들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단지 이제 이런 이미지는 있는 거죠. 저거를 만들 수 있을지 만들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저런 어떤 큰 어떤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 이런 이미지를 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 이슈, 이 공약 가지고 어떤 득표의 득점 포인트 자체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거죠. 네. 아까 그 매일경제 매트릭스는 박남춘 후보가 유정복 후보와 2.2% 포인트 차로 그 오차범위 이내 초박빙 승부를 벌이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고요. 앞서 언급량에서 이제 이렇게 좀 상승됐던 부분들이 저는 일정하게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되는 여론조사도 좀 나온 게 그러니까 있어서 이게 중앙일보와 갤럽 조사는 네. 두 후보 간 격차가 지금 12.9%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 호남 지역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전국 네. 유세를 다니는데 일단 한 바퀴 순회하고 나서는 인천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이재명 후보는 뭐 사실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선에 지고 나서
지방선거의 승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위치로 이렇게 스스로가 뛰어든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개항에서도 물론 이겨야 되지만 인천에서도 이겨야 되고 그렇죠. 전국에서도 민주당이 선방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이재명의 어떤 정치 생명 그리고 네. 어떤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어떤 이번에 뭐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폭망을 했다. 그러면 뭐 이재명의 책임이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격전지에서는 뭐 저는 다 둘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지금 이 격전지는 이미 좀 확정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네. 그 격전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군데만 이기면 네. 거의 지금 이재명 후보의 등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네. 지금 이 상황을 벌리지 말고 지금 저희 집중하자. 예, 집중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천 여기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거는 네, 뭐 네, 절대절명의 네, 네. 과제여서요. 그리고 지금 뭐 인천 가능할 듯을 근데 자꾸 돌아다니시고 분산을 하시면은 이게 인천이 지금 네. 사실은 인천이 승기를 잡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이 덮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네네네. 그거를 다시 한번 살려내기 위해서는 인천과 제가 보기에 충청권 정도만 집중을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자, 지금 박남춘 후보의 그 지금 선전 지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는 조금 이제 선행 지표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 어떻게 나타날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관전 포인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을 이기면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네, 할 네, 정도로 네, 네. 사실 저희가요 지금 기초단체장은 아예 분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기초단체장은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광역단체장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이 정치 이슈보다는 어쨌든 뭐 지역에 이제 뭐 뿌리 내렸던 이제 정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라서 좀 쉽지 않은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천 지역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